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의 만년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24일 베일을 벗고 구성 종목을 공개했고요. 30일부터 실시간 산출되고 있죠. 11월부터는 이 지수를 기초로 하는 선물 상품들과 ETF, 상장지수 펀드들이 나올 예정인데요.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도, 우려도 많지만 가장 큰 우려는 관제펀드, 이른바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금융상품의 전철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펀드들이 꽤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잘 된 건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전 관제 펀드들이 어떻게 됐는지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밸류업 지수에 초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번 밸류업 지수는 이전 관제 펀드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까지 다뤄보고 과연 밸류업 지수가 부진한 국내 증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얘기해볼게요. 우선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기업 가치 제고를 잘하는 혹은 잘하려는 기업들을 모아서 만든 지수고요. 100개 종목으로 구성됐는데 유가증권 시장 종목 67개에 코스닥 33개입니다. 지수에 편입되려면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각각 시총 400위 안에 들어야 하고요. 수익성도 봅니다. 최근 2년 연속 적자거나 2년 손익을 다 합쳤을 때 적자인 기업은 제외됐다고 해요. 그치만 최근 2년 손익 총합이 마이너스인 SK하이닉스는 편입되긴 했죠. 어쨌든 그 외에도 최근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한 기업들로 제한을 둬서 주주 환원을 고려했고요. PBR, 주가순자산 비율과 ROE, 자기자본이익률도 반영했어요. 현대차, 신한지주 등등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밸류업 공시를 빨리 한 기업들은 최소 조건만 충족하면 특례로 지수에 넣어줬습니다. 이 밸류업 지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이죠.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마련해라 라고 지시하고 9개월 만에 이 지수가 탄생했어요.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금융상품은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현 정부 이전 3번의 정권에서도 매번 관제펀드를 추진했어요. 간단하게 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성장 펀드가 유행했죠. 2009년 집권 2년차 때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고요. 금융업계가 주축이 돼서 녹색성장 관련 상품들을 출시했어요. 녹색 적금, 친환경 자동차 보험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중 증권업계에서 나온 게 녹색성장 펀드였고요. 이때는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세웠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등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했어요. 관련 기업들한테 자금을 조달해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펀드였던 거죠. 출시 첫 해인 2009년에는 녹색 성장 펀드들 수익률이 58%를 넘어서 꽤 좋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상황은 달라집니다. 2013년 초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면서 같은 보수 정부인데도 녹색 성장 펀드가 사실상 뒷방 늙은이 신세가 돼버려요. 투자 자금도 빠지고 수익률도 확 떨어집니다. 녹색 성장 펀드의 대표 상품인 미래에셋 그린 뉴딜 인덱스 펀드 수익률 보시면요.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고 회복하는 듯 싶다가 2013년 들어서 하락세를 그리죠.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 펀드가 유행했습니다. 2014년 박 전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 뒤에 통일펀드가 수십 개 출시됐어요. 남북 경협주부터 통일 이후 수혜를 볼 수 있는 철도 등 인프라주에 투자했습니다만 201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남북관계가 얼어붙었죠. 통일펀드들에도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소부장 펀드와 뉴딜 펀드가 나왔죠. 우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는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 되는 뿌리 산업인데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때 정부가 우리나라 소부장 생태계를 키워야겠다 하면서 대책을 내놨고 NH 아문디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소부장 펀드 필승 코리아 펀드가 애국 펀드로 불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때 직접 투자해서 수익도 냈죠. 뉴딜 펀드는 문 전 대통령 임기 후반에 나온 경제정책 한국판 뉴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인터넷, 배터리, 바이오 이런 성장주 위주로 주로 투자했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뀌면서 역시 힘이 쭉 빠졌죠. 뉴딜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어요. 관제 펀드들은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들 없어졌지만 여전히 운용되는 펀드들도 꽤 있는데요. 요즘은 어떨지 대표 관제 펀드들의 최신 자산운용 보고서를 까봤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재미있죠.
보수 정권이랑 진보 정권에서 만든 펀드들을 다 모아놨는데 비슷해요. 대표 펀드들 전부 포트폴리오에서 보유 비중 1위가 삼성전자, 코스피 1위 종목입니다.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부터 21%까지고요. 2위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셋 그린 뉴딜 인덱스를 제외하고 5개 중 4개 펀드에서는 코스피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가 보유 비중 2번째입니다. 미래에셋 그린 뉴딜 인덱스의 2대 보유 종목인 현대차는 코스피 시총 5위죠.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 보면요. 삼성전자가 17% 정도, SK하이닉스가 6% 좀 안 되니까 거의 같습니다. 물론 이 펀드들도 변동성을 줄이려는 목적이 당연히 있겠지만요. 이 정도로 비슷하면 코스피 추정 펀드랑 수익률이 차별화되기가 쉽지 않겠죠. 관련 기업들한테 흘러가는 자금도 얼마 안 될 겁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펀드 매니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맡긴 투자자들한테 손해를 안 입히는 거니까요. 코스피를 추종하든 AI 붐에 맞춰서 반도체주 비중을 늘리든 해서 수익을 내야죠. 다만 뼈아픈 건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펀드는 정권이 바뀌면 관심이 식을 수밖에 없고 기존의 테마를 많이들 잃는다는 거죠. 밸류업 지수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린에너지나 통일처럼 특정한 테마가 아니고 주주환원을 잘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기업 위주로 지수를 구성하고 금융상품을 만들겠다는 거니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내 증시의 만년 저평가 원인 중 하나는 주가를 높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희망이 있죠. 다만 생각해 볼 점도 많아요. 밸류업이 잘 되려면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배당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늘려야 하고 자사주도 소각하면서 주주환원을 잘 해야 돼요. 그러려면 밸류업을 하는 기업한테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든가 안 하는 기업한테는 페널티를 주든가 해야겠죠?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를 막는 것도 중요해요. 이전 의식주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두산밥켓 사태로 개인 투자자분들 분노하셨고 정부의 밸류업 기조에도 안 맞는다는 비판 많았는데요. 밸류업 지수가 잘 되면 대기업들이 이런 지배구조 개편을 더 이상 안 할까요? 글쎄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의 국내 주식 투자 심리를 꺾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죠. 금투세. 여러분은 곧 나올 밸류업 ETF에 투자하실 건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